네, 차세대 보안 기술 로드맵 2025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세대 보안 PM 정현철입니다. 먼저 차세대 보안의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보안의 범위는 크게 기존의 이제 사이버 보안 영역을 담당하는 정보 보안, 그리고 현 실생활을 담당하는 물리 보안,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과 물리 보안이 융합된 융합 보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R&D 정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미국은 ICT R&D 프로그램에서 전체 ICT 예산의 12%를 사이버 보안 또는 이제 개인정보 영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2018년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GDPR은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EU의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GDPR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업 전체 매출액의 4%를 과태료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사이버 보안법에서도 ICT 사이버 보안 인정 제도를 이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EU에 수출되는 모든 ICT 제품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보안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네트워크 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전법은 우리나라의 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합친 법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를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내에 있는 어떤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또는 이제 중요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때는 엄격한 보안 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R&D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또한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해서 그 안에서는 정보보안과 지능형 CCTV를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쟁력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렇게 이제 5개국의 기술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제 3위 아니면 4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영역에 있어서는 80점 중반대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물리 보안 영역은 90대 초반, 그리고 융합 보안은 가장 낮은 80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기술 수준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이제 정체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국의 경우는 작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이제 부족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 자원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측면에서는 기존의 이제 해킹이나 사고 대응에 대한 어떤 인력보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이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고성능 보안 제품 개발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화 역량 부분에서는 해외에 비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 보안 업체에 비해서 기술 경쟁력이 미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보안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글로벌 보안 업체들이 이제 어떤 M&A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규모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등 신기술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보안 업체에 비해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정보 보안을 이제 산업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안보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정부 주도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전망과 R&D 핵심 이슈입니다. 먼저 미래 환경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5G 플러스 초연결 통신망으로 사이버 공간이 이제 확장이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는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AI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격이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기계 해커가 등장하는 등 AI를 이용한 공격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어떤 보안 부분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이제 중앙 집중식 이제 보안 위주였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는 게 중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비대면 환경에서는 분산된 형태, 근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제로 트러스트 환경으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이제 전문가가 지키는 그 어려운 보안 형태를 띄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보안 전문가 또는 IT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IT 전문가, 일반인들도 쉽게 보안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어떤 보안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수동적이고 사고 대응 위주의 이제 보안에서 능동적이고 또는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 AI 기반의 지능형 보안이 이제 요구되는 이제 시대로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감추어 보호하는 데이터에서 이제는 공유하고 다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기술, 활용 기술이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신종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R&D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보호 및 비대면 서비스 보안 관련된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3법 통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데이터 보호 및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보안이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네트워크 융합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5G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5G뿐만 아니라 6G 시대도 이제 R&D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의 코어망이라든지 MEC 플랫폼 보안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6G 이동통신 보안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AI 신기술 활용 보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로벌 보안 기업에 비해서 국내 보안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AI와 같은 신기술을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보안 기술에 AI 기술을 채용을 하고 또는 이제 AI를 이용한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또 AI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AI 자체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범죄 대응 사회 안전망 확보 보안입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최근에 어떤 보안은 사이버 영역으로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그 가상화폐라든지 다크웹과 같은 어떤 익명 SNS 영역에 대한 어떤 추적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포렌식,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도별 주요 마일스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분야별로 마일스톤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먼저 데이터 보호 및 비대면 서비스 보안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우선 가장 지금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급한 부분이 비대면 환경에서의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올해 내년부터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을 2023년, 24년 경에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됐는지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6년 이후에는 이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어떤 검증 플랫폼 등도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제 안전한 네트워크 융합 서비스 영역인데요.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G에 대한 이제 코어망,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MEC 영역의 이제 보안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 5G를 기반으로 한 이제 어떤 서비스들, 자율무인 자동 이동체라든지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 기술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 이후에 역시 이제 6G와 관련된 6G 보안 원천 기술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세 번째입니다. AI 신기술 활용 보안 기술인데요. 이제 지능형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 대응 기술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지종의 어떤 보안 시스템들을 하나로 이제 그 통합을, 그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자동화되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AI를 접목한 어떤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사이버 공격 방어 기술 등등을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보안 기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쪽으로는 기존의 이제 서버나 PC에 대한 이제 포렌식들을 이제 많이 우선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많이 이제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IoT 기기에 대한 어떤 포렌식 기술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백도어를 분석하는 공급망 위험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R&D 방향 4가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12가지 핵심적인 어떤 기술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 12가지 기술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초신뢰 암호 기술입니다. 초신뢰 암호 기술은 지금 이제 그 양자 컴퓨팅 시대가 이제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시대가 되면은 기존의 어떤 암호 체계, 특히 이제 공격기 기반의 암호 체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양자 내성 보안 인프라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보호 기술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데이터 3법이 통과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어떤 그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실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가명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안전성과 그 활용성의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지점을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가명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 가명 처리된 데이터가 얼마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없는지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일반 정보 주체가 내 개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정사용 탐지 기술 등을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동형 암호화 같은 어떤 그 데이터 분석 기술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보호 및 보안 기술입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많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어떤 IT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층이 일반 사용자들, 뭐 초중고등학생이라든지 노년층과 같은 이런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IT 기술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보안 기술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하게 그 보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 강화 기술, 유저블 시큐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비대면 환경 또는 이제 중앙 집중식이 아닌 분산화된 어떤 네트워크 환경으로 감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그 물리적인 망분리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논리적 망분리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공급망 및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자동화 기술 부분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취약점 쪽으로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나 칩 레벨에서 어떤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G 통신 장비의 백도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공급망 전반에 대한 보안 위협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악용,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추적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갈수록 이제 사이버 범죄가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IoT 기기를 분석함으로써 범죄를 어떤 추적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세대 스마트 기기라든지 IoT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익명화된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이제 다크웹이라든지 어떤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추적 기술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능형 사이버 보안 관제 및 자동 대응 기술입니다. 분산화된 환경 또 이제 비대면 환경이 이제 많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의 이용 환경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능형 통합 보안 관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또한 이제 보안 장비들이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이종 보안 장비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교류하고 대응을 자동화할 수 있는 SOA 기술, 어떤 지능형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 대응 기술을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5G 및 6G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입니다. 현재도 이제 5G 망에 대한 코어 망과 그리고 이제 MEC 엣지 컴퓨팅에 대한 이제 보안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는 어떤 사이버 인텔리전스 연동 기반의 지능형 5G 네트워크 보안 자동 관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5G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대한
보안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스 격리 보장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6G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보안이 내재된 신뢰된 6G 네트워크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어떤 기초 연구를 시작을 해서 향후에는 어떤 6G의 어떤 초공간 또는 이제 초지능 보안과 관련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지능형 CCTV 기술입니다. 지능형 CCTV는 이제 기존의 이제 CCTV는 법에 의해서 30일이 지나면은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이런 이제 CCTV 영상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이 가능한 CCTV 영상을 비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함으로써 다양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이제 접촉한 사람들을 이제 추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접촉 인물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연구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째 부분입니다. 차세대 휴먼 바이오 인식 기술 개발인데요. 비대면 환경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어떤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바이오 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인식 기술은 어떤 딥페이크처럼 어떤 위조라든지 모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이 불가한 어떤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워크라든지 원격 근무라든지 원격 교육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멀티모달 기반의 어떤 지속 인식 기술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0번째 부분입니다. 스마트 공장 보안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이제 IT 영역이 어떤 그 OT 영역과 계속 되면서 사이버 영역과 물리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물리 객체 기반의 제조 인프라 통합 보안 관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제어 시스템들이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어 시스템의 어떤 무선 통신 보안 기술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11번째입니다. 자율무인 이동체 보안인데요. 자율무인 이동체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서비스에 어떤 장애가 일어나거나 방해가 받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어떤 자율 무인 이동체 보안을 위해서 어떤 그 통신 및 접속 보안 기술이라든지 인증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 보안 기술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이제 정부에서 다양한 어떤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과 연계를 해서 어떤 실증 사업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스마트 시티 통합 보안 관리 및 자동 대응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홈 영역에서는 스마트 홈에서 최근에 다양한 어떤 그 디바이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제 스마트 홈의 디바이스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차세대 보안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